대형주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입니다. 여전히 거래소 시장의 거래대금은 3조 원대여서 관심은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 상황은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예상을 하는 전문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한 투자 전략 자세하게 짜보겠습니다. KB투자증권 도곡PB센터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지수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거의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도 좋을 만큼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이번 주 특징을 듣자면은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좀 지수가 글로벌 증시하고는 좀 디커플링 형상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는 가지만 우리 증시는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초반부터 약간 분위기가 반전이 되었죠. 우리 시장 좀 그동안의 약세를 일단 좀 일정 부분 반영을 했듯이 일정 부분 이번 주에는 외인의 매수가 좀 들어와 주었습니다.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 상승이 좀 공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오르기를 바라는 것은 약간 욕심일 수 있고요. 오늘 정도 지금 강보합 내지는 약보합권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지수라고 한다면 금요일장 치고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번 주에 외인의 매도가 좀 공격적으로 나온 적이 하루도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일단 장 후반까지는 긴장을 좀 풀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번 주에 코스피 200 종목들 전반적으로 어떤 흐름을 나타냈는지 궁금한데 먼저 상승률 상위를 차지한 종목군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일단 상승률 상위를 보신다면요. 예. 한솔테크닉스 이번 주에만 23.5% 올랐습니다. 상당하네요. 지난주에도 2위 종목이었었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무선 충전기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솔테크닉스 여전히 좀 2주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웅진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매각 이슈로 인해서 20.3%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3, 4, 5위가 모두 저가 반등이 나와주었습니다. SL 14.2%, 카프로 9.32%, 대원강업 9.31%로 저가 반등으로 3, 4, 5위를 차지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도 있었지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과대한 종목들이 많이 오른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하락률이 좀 큰 종목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이번 주 하락 종목 특징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률이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양호한 증시였다고 보여지겠고요. 일단 하락률 1위로는 동양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16.2% 차익 실현을 겪으면서 일단 하락률 1위에 올랐고요. 파미셀 마이너스 6.99% 업황 부진에 따라서 일단 좀 하락이 나왔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좀 상승률이 좋았었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외인 매도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을 좀 해주었습니다. 마이너스 6.92%. 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5.39%. 어닝 쇼크에 비한다면 그래도 하락률이 좀 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 그동안에 좀 잘 올랐던 종목이죠. 마이너스 5.21%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5위를 했습니다. 이번 주 그 하락 종목의 특징을 보시자면은 여지껏 업황 부진이나 실적 악화로 인해서 하락 종목 순위에 올랐다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종목들 일단 외인의 포트 변화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외인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내수주로 차근하게 좀 수익률을 쌓아갔다면 이제는 많이 올라온 내수주를 팔고 다시 경기 민감주를 저점 매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 좀 바닥 짜지기를 어느 정도 하면서 반등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 증시는 이에 따라서 어떤 전망이 가능할까요? 일단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큰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커플링 현상과 그 다음에 순환매 장세입니다. 예. 일단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자세하게 좀 소개를 드렸고요. 일정 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소할 구간이다 말씀드렸었고 일단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 이번 주부터 반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순환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거래 대금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지수는 그렇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 있지만 거래 대금이 줄었기 때문에 일단 일정 부분의 세력에 의해서 장중에 좀 지수가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합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느냐.
이제 첫 번째로 제일 큰 문제는 뱅가드발 매도입니다. 거래대금이 준 상태에서 뱅가드가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이제 외인 매수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좀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외인 매수라고 한다면 뭐 뱅가드만 들 수는 없겠지만 뱅가드가 공격적으로 팔아내고 있는 부분에서 다른 외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받친다. 결국에 외인의 매수세는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언제까지 한국 증시만 저평가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매수와 매도 강력하게 좀 두 세력이 맞서면서 일정 지수대 박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전략이 가장 우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단순한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시황과 업황을 모두 뛰어넘어서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란 부분은 또 막상 하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일단 지금처럼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실 때 더욱 종목을 고르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수가 있습니다. 네. 종목을 고르는 요령이라면은 일단 비슷한 업종 내에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던 종목, 덜 올라왔던 종목들을 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자동차주와 태양광, 화학주들의 반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고점에 좀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뱅가드에서 아직 비중 조절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좀 약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들이 있습니까? 종목군들을 보자면은 삼성테크인, CJ, 제일기획, LGU+, DBG 금융지주, 하나케미칼, 현대개발, 롯데제과, 유한양행, 우리투자증권, 다음 한진해운, 한라공조,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농심, 현대증권, 미래에셋증권, 동국제강, LG하우시스, 대신증권 등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아직 비중 조절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고 매물 폭탄이 한 번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포트에서 약간 정리를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좀 붙여놓고 보면서 매매 대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또 홈페이지에 이런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고를 통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시작되고 있는 구간에서는 낙폭 과대주 중에서 반등이 약했던 종목을 선별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런 종목군 중에서 관심 종목을 선별을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 낙폭이 컸던 종목이었었죠. 대우 인터내셔널을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에 지난 분기에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 큰 폭으로 나왔었죠. 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다 알았지만 막상 매수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높았던 종목.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좋을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들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품 가격 하락과 물동량 감소 등으로 당초의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진한 4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된 상태라고 보여지겠고요. 단순하게 실적 아까보다는 분명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에 집중을 하셔야 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올해 5월부터 생산이 시작되는 미얀마 가스전입니다. 일단 지난해 12월 미얀마 가스전의 생산 설비 설치가 완료된 것에 이어서 올해 3, 4월에는 해양가스전과 육상 파이프라인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미얀마 가스전을 통해서 올해 대우 인터내셔널의 석유 개발 수익은 1,87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1.1% 증가할 예상입니다. 또 생산량 확대 시기를 고려한다면은 상업 생산 이후 한 1년 경과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수익이 극대화될 전망으로 중장기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역대로 글로벌 상사주들이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을 앞두고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했음을 기억을 해보신다면은 지금이 적절한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적절한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제 한 증권사에서도 매수 리포트를 내면서 목표 주가를 49,300원까지 내놨습니다. 증권사들의 이러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인 목표 주가를 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요. 현재가는 38,750원 수준이거든요.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 지금 말씀드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장기 모멘텀으로 들고 나왔기 때문에 예. 본격적으로 미얀마 가스전 생산이 대우 인터내셔널의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2014년도 하반기까지 조금 홀딩하는 전략으로 장기적으로요?
아주 좀 장기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역대적으로 상사주들이 이렇게 이제 뭐 가스전 개발을 해서 기대감으로 한번 주가가 한번 오르고요. 그 다음에 일정 부분 하락이 있었다가 실제적으로 상업 생산이 이제 들어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가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글로벌적으로 본다면은 약한 그 폭이 2배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얼마까지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서 접근하시기를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오늘 대형주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KB투자증권 도곡 PB센터의 김재현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